자, 급수라는 건 어떤 수열을 A의 원부터 쭉 해가지고 무한히 더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였고, 자, 그러면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거냐?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면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쓸 수가 있었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 일단 우리가 수업 1에서 공부했었던 이렇게 n까지의 합,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분합이라고 부를 거고, 기호로는 SN이라고 썼을 거야, 그지? SN이라는 기호의 뜻이 1항부터 n항까지 더한다는 뜻이었으니까 그 n만 어디로 보내주면 무한히 더하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호로 쓸 수가 있었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맞냐?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ak다. 다 같은 이야기가 될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 정적분과 넓이 쪽에서 구분구적법, 정적분과 급수 쪽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 경험까지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모든 개념이 녹아 있어요. 급수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부분합의 극한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고, 부분합이라는 게 결국은 또다시 SN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수열이다 라고 보면 급수 또한 수열의 극한이랑 똑같아. 일반항이 AN이 아니라 SN이라는 일반항이 됐을 뿐 SN이라는 일반항을 극한을 보내주는 것, 그게 극한이었지. 아니, 급수였지. 그러면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똑같습니다. 당연히 먼저 일반항을 구하고 일반항으로부터 SN 구해서 거기다가 리미트를 취해주면 급수가 나온다. 이 순서로 계산하면서 됐었던 거지 뭐.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 1에서도 시그마로 계산할 수 있었던 것 중 소거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똑같이 미적분에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급수는 제한돼 있어. 미리 마인드맵을 짜드리면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급수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소거형이에요. 소거형 급수는 다른 말로 망원급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등비급수죠. 자, 그리고 우리 전범위 다 공부했으니까 맨 뒤쪽 방금 언급했다시피 정적분과 급수의 개념으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것까지. 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급수는 총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다야. 오케이? 이거 말고의 급수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챕터 2에서 만나게 될 친구들은 이렇게 두 명밖에 없겠죠. 맞냐? 자, 소거형 급수는 딱히 수 1을 잘 하시는 분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소거형은 두 종류밖에 없거든. 첫 번째,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거. 두 번째, 뭐가 존재하는 거? 루트가 존재하는 거.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말로 때울게. 수 1과 똑같아요. 소거형 시그마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단 소거형급 시그마를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리미트를 취할 거니까 소거형급 시그마에 대한 리마인드. 맨 앞에 살아남는 항의 개수랑 맨 뒤에 살아남는 항의 개수가 뭐하다? 똑같아. 만약에 앞쪽에서 숫자가 작은 것들이 살아남으면 맨 뒤에는 뭐만 살아남아? 숫자가 큰 친구들이 살아남는다. 그치? 그래서 앞에 두 개 살면 뒤에 두 개가 살 거고 그 다음에 극한 보내주면 되는 거고, 루트가 나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소거가 바로 안 되는 형태면 유리화하면 소거가 되게끔 주어지겠죠. 간단한 예시를 통해 복습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과로 n 플러스의 2분의 1, 이걸 한번 계산해보자. 수근아, 급수를 계산하려면 일단 뭐부터 하라고? 아니, 급수의 정의가 뭐니? 뭐라고? 죽고 싶다 그랬어 방금? 급수의 정의가 뭐예요, 지구야? 부분합의 극한.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부분합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먼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kk 플러스의 2분의 1이라는 부분합을 계산합니다. 이게 수 1의 부분이었지. 자, 얘는 부분분수로 한번 찢어보자. 부분분수로 찢을 때 명심할 것, 그냥 네 마음대로 찢어놓고
그 다음에 뒤에 천천히 보정을 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너는 k분의 1과 k 플러스 2분의 1에 무슨 셈으로 찢고 싶어요? 뺄셈으로 찢어야 좀 편할 것 같아. 물론 이거 덧셈으로 찢어도 문제는 없어. 만약에 덧셈으로 찢으면 거꾸로 통분해보니까 분자에 뭐 생겨서 2k 플러스 2가 생기니까 뒤에 2k 플러스 2분의 1을 곱하면 되긴 해. 등식 변형으로선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계산의 측면에서 보면 틀린 풀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덧셈으로 한다고 틀린 건 아니라고. 근데 계산의 편의상 지금은 뺄셈이 낫겠다는 선택을 할 뿐이야. 부분 분수가 언제나 뺄셈으로만 찍힌다는 오해는 하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찢으면 분자가 뭐가 돼버리니까 2가 돼버리니까 2분의 1로 막았어야 되고, 그 다음 얘네들이 몇 칸 차이니? 2칸 차이니까 앞뒤로 몇 개 살 거야? 2개씩 살 겁니다. 따라서 1분의 1과 2분의 1이 살 거고, n이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n 플러스 2분의 1이 살 거니까 그 하나 앞에 뭐도 살겠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도 살 것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에 뭘 취하면 그만이다? 리미트를 취하면 그만이다. 리미트를 취할 건데 뒤에가 0으로 날아가는 게 뻔히 보일 거기 때문에 2분의 3의 절반,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였지. 맞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실수하시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소거형 시그마는 뒤에가 무조건 사라질 거니까 앞에만 보면 되겠네. 맞아, 틀려? 틀려요? 앞에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실제로 이런 시그마가 있을 수 있잖냐.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미 찢긴 형태로 보여드릴게.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런 걸 보자. 급수, 소거형 급수는 앞에만 보면 되니까 2분의 1이네 하면 이거 맞아, 틀려? 틀릴 거라고. 얘도 엄밀하게 풀어보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지. 그럼 앞뒤로 몇 개 산다고? 하나 살 거야. 그럼 1이 들어갔을 때 가장 작은 2분의 1이 살 거고요. 맨 뒤에는 뭐가 살까? 요게 살겠지. 이게 지금 부분합이야. 승훈아, 급수의 정의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 취하면 돼? 리미트. 하고 취해봤더니 2분의 1은 당연히 숫자지만 뒤에는 또 뭘로 수렴합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 부분합, 소거형 급수는 앞에만 보고 뒤에는 무조건 죽이는 거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뒤에 게 0으로 갈 거면 무시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0이 아닌 걸로 갈 게 보이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지. 맞니? 그래서 무조건 앞에만 살린다는 무지성은 지양할 것. 그 다음 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럼 얘도 일단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더하기 루트의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합니다. 유리발 해봐야 되겠죠. 유리발하면 분모가 마이너스 1 될 거고 분자는 루트의 k 마이너스의 루트의 k 플러스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그냥 바깥에 빼놓았다고 치고 분자만 보자.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 몇 개씩 살아? 한 개씩. 맨 앞에 1 남을 거고 맨 뒤에 뭐 남아? 이렇게 남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해버리니까 결국 이거 뭐가 되냐?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겠지. 맞니? 이런 식으로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 부분 분수는 찢는다 라는 게 기본적인 이야기였죠. 자, 그 다음 25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 책 다시 한번 잘 읽어보셔요. 근데 개념 MSG랑 내용이 거의 똑같긴 하거든. 이게 실전 MSG긴 한데 개매랑 거의 비슷하니까 겨울방학 때 나랑 같이 했던 친구는 그 책으로 제대로 된 부분을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명제를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만약에 수렴을 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였습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도 맞는 말일 것 같은 게 만약에 일반항 an이 아무리 뒤로 가도 제로가 안 되면 아무리 0.1이라고 해도 계속 그 0.1을 더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합이 가만히 수렴할 리가 없겠지. 그러니 일반항이 0으로 가줘야 앞 급수가 수렴을 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자, 만약에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즉시 그 순간 급수는 뭐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 대신 주의할 건 뭐냐? 명제 역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급수가 언제나 수렴한다. 이건 맞았어? 틀렸어? 이거는 틀린 말이었지. 실제로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있습니다. 요 일반항 0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급수가 수렴을 하지는 않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두의 참인 명제 그리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까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 맞나? 그렇지? 자, 그 다음 등비급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아, 등비급수가 뭐게? 그건 등비수열의 극한이잖아. 등비급수가 뭐게? 급수가 뭐예요? 그 등비급수는요? 급수가 뭐라고요? 등비급수는요? 등비급수가 뭐냐고 그러면 등비급수의 부분합의 극한이면 등비급수는 유치원생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 이거 뭐라 그러지? 어떤 용어 있었는데 제기, 뭐시기, 제기, 정의, 뭐 아무튼 내가 A를 정의하려는데 A라는 말을 또 쓰면 돼, 안 돼? 이거 유치원생도 아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뭐야? 엄마야 하면 안 되잖아. 그쵸? 등비수열의 부분합의 극한만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수열 A 곱하기 R의 n-1승이라는 등비수열을 봅시다. 이 친구에 대하여 부분합, 즉 Sn, 등비수열의 합을 보겠습니다. 승훈씨, 등비수열의 합 공식. 뭐라고요? 죽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난 준비되어 있다고. 자,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해보면 만약에 R이 1이면 A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첫 항이 0이면 뭐 당연히 0이가 괜찮겠지만 첫 항이 0이 아니라면 A 더해봤자 수렴할 리가 없었습니다. R이 1이면 수렴하지 않았어. 또 R이 1보다 크면 발생하겠죠. R이 -1이면 또 여기 -1의 n승이 또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R이 -1보다 작으면 부호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은 점점 커질 거 아니니. 그럼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친구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R이 어때야 됐겠구나. 1보다 작아야만 할 것이고 그때 리미트 SN은 뭘로 수렴한다? R-1분의 A 곱하기 -1로 수렴했었지. 그러니 이것은 다들 공식으로 알 거야. 1-R분의 A다로 수렴을 했었을 것이고 그 다음 그 외 절대값 R이 1 이상일 때는 모두 발산을 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첫 항이 0이다라는 치트키는 좀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첫 항이 0이 아닌 등비수열이라고 친다면 공비가 1보다 절대값이 작아져야만 1 빼기 R분의 2로 수렴을 했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참고 삼아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겠지. 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 R이 -1보다 크되 뭐여도 괜찮냐? 1이어도 괜찮지.
왜냐면 등비 수열은 AAAAA도 수렴하는 거니까. 근데 덧셈 할 때는 1이면 안 되고 절대값 R이 1 미만이었어야 된다. 그 차이만 좀 기억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간단한 예시 넘어가고 2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SN을 통해 AN을 구할 때 첫 항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첫 항에 대한 신경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하지만 덧셈을 할 때는 첫 항이 1인지 2분의 3인지에 따라서 합이 달라질 거니까 첫 항을 꼭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었음.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예시를 봅시다. 자,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5의 k승 곱하기 ak 이것이 3의 n승이다. 나보고 구하라는 거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의 n을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게 결국 뭐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들의 SN 합이 주어진 거거든, 그지? 그럼 걔로부터 일반항을 찾으러 가야 될 거야. 그럼 엄밀하게 일반항은 첫 번째 n에다가 1을 대입해보고 5의 1승 곱하기 a의 1은 3의 1승이다 라고 구해줘야 되겠지. a의 1은 5분의 3이야. 맞냐? 자, 그 다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일반항 5의 n승 곱하기 an이라는 건 누구 빼기 누구야 당연히. n일 때에서 n-일 때 빼는 거 아니야. 뭐 빼기? 3의 n승 빼기 3의 n-1승이었을 것이야. 자, 여기는 지수법칙을 해보자. 뭐 곱하기 뭐의 몇 승? 2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승리 맞아? 따라오고 있는 거 맞니? 살아있니? 따라서 an은 어떻게 될 거냐?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의 n-1승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케이? n 빼기 1승으로 묶으려고 5 밖으로 하나 빼주고 n 빼기 1승으로 묶은 거예요. 맞냐? 그럼 확인해 봐야지. 자, 이 식과 요 식에 1 대입한 거 일치해 일치 안 해? 여기다 1 대입하면 5분의 2니까 일치하지 않죠? 아, 그럼 이거 실수할 뻔했네. 제대로 따로따로 봤었어야 되는 거네. 자, 그렇다는 건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은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인데 첫 항은 따로 빼줘야 돼. 첫 항은 5분의 3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 이거야. 그러면 n에 2 대입한 거니까 어차피 5분의 2는 모두 공통일 거라. n에 2 들어가면 5분의 3. 그 다음은 5분의 3의 2승.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겠네. 맞냐? 자, 얘들아, 등비 급수 구할 땐 딱 두 개만 알면 되잖냐? 뭐랑 뭐? 공비 R과 첫 항 A만 알면 되니까 맨 앞에 하나랑 두 번째까지만 쓰면 틀릴 일이 없지. 이제 계산하면 될게요. 자, 5분의 3 플러스 5분의 2 곱하기. 자, 지금 이 부분만 볼 거야. 1 마이너스 뭐분의? 공비 얼마? 5분의 3. 첫 항 얼마? 5분의 3. 인 거니까 5분의 3 더하기 5분의 2의 몇 분의 몇 배냐 이거? 2분의 3인가? 그러면 이렇게 지워질 테니까 5분의 얼마? 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수 1에서 알고 있었으면 좋은 거 한 번만 리마인드 해볼게. 나는 애초에 이 수열이 첫 항이 규칙에 녹아들지 않는다라는 걸 한 방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지? 자, 첫 항이 규칙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뭐였더라? S0가 제로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였어요. 기억하나 이거? 도현이 기억해요? 못한다고? 개색.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할게. 자, A의 n은 Sn-의 S의 n-1 단 n은 2 이상이고 그 다음에 A의 1은 S1이랑 똑같다. 이건 정석이지. 이건 틀린 말 없지? 맞냐? 그래서 우리가 매번 뭘 해봐야 되냐면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하고 A2, A3, A4 같은 것은 이 식으로 구한 다음 이 식으로 구한 결과 여기에 미친 척하고 1을 넣어봐. 그래서 얘랑 매칭이 되면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들었던 거구나 라고 판단할 거고 대입을 해봤더니 같지가 않아.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 첫 항은 규칙이랑 다르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었네 라고 판단하기로 했었지. 맞냐? 근데 이 식을 봐봐. 내가 이 식에 미친 척하고 1을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될 거냐면 A의 1은 S의 1 빼기 S의 0이 된단 말이죠. 미친 척 1을 넣어봤을 때. 그럼 만약에 S0가 뭐라면 0이라면 A1은 S1이라는 그 진리랑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야. 즉 네가 어떤 수열의 합 SN을 봤을 때 그 친구가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드는 이때 말하는 규칙은 등차면 등차, 등비면 등비, 기타 모종의 규칙이면 모종의 규칙 뭐든 상관없어. 아무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 규칙에 녹아들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S에 0 대입해보고 제로가 나온다면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드는 거고 0이 안 나온다면 첫 항은 규칙에서 제외가 됐었던 거지. 그래서 수원에서요. 수원 얘기를 좀 더 계속 해야겠다 그러면. SN이 2n제곱 더하기 4n 이렇게 나오는 거랑 2n제곱 더하기 4n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랑 달랐지 않냐. 얘 S0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첫 항부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었지. 얘는 S0 0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첫 항부터 등차가 아닌 거야. 두 번째 항부터 등차였던 거잖냐. 기억하냐? 그럼 얘 야매로 빨리 구해봐. AN 뭐요? 4n 질러놓고 S1이랑 A1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 됐었던 거고. 그 다음 등차 수열에서 상수항이 있을 때 이거 구하는 방법 뭐였지? A1이야 그냥 실제로 대입해서 7이라고 구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A는 상수항 가리고 하면 된다고 했지. 가리면 뭐 일부러 똑같이 썼으니까 몇 n 플러스 몇? 4n 플러스 2 하면 되는 거지. 아니야. 그럼 실제로 봐봐. 여기다가 미친 척 1 집어넣은 거랑 실제 A1과의 차이가 얼마니? 1이죠. 그게 요건 거예요. 그러면 등비수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이루는 수열은 어느 쪽이게? 오른쪽일 거예요. 왼쪽은 다를 겁니다. 확인해보자. 얘 A1 얼마입니까? 4죠. 그 다음에 n equal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3의 n승 플러스 1에서 뭐 빼면 되니까? 이거 빼면 되니까 1끼리는 사라질 거고 지수법칙하면 뭐 곱하기 뭐에 몇 승? 단 n은 2 이상. 실제로 여기다가 1 대입해보면 다르죠. 얘는 S0가 제로니까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맞겠지. 확인해보자. A1은 얼마고? 2. 그 다음에 AN이 뭐가 될 거냐 하면 이 과정이랑 똑같은데 여기만 마이너스 1 될 거지. 어차피 뺄 거라 이거 상수항보다 상관없지. 그러면 이 부분이 똑같이 나올 거거든. 2 곱하기 3의 n-1승. 여기다가 미친 척 1 넣어봐. 성립할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얘는 첫 항부터 등비.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었다. 이거 수원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이었잖냐. 알아둬야 되겠지. 미적분에서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돌아와서 이 수열이 나는 0을 넣어봤더니 0이 아닌 1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요 일반항은 첫 항이 규칙에 녹아들지 않겠군이라는 걸 미리 알고 이렇게 조심할 수가 있었던 거지. 오케이? 수열에서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따라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등비급수와 도형 여기는 좀 애매해. 뭐냐면 과거에는 매우 당연하게 빈번히 출제되었었던 유형이긴 한데요. 2021학년도 즉 이번 교육과정 들어서 수능체제가 바뀌면서부터는 요 단원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등비급수 쪽이 등비급수의 그 도형 말고 그냥 등비급수 쪽이 되게 어렵게 29번 같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도형 문제가 좀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수원2
수원에서도 도형 문제를 물어보는데 또 미적분에서도 도형을 묻기에는 8개라는 문제풀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출문제도 바이블에도 많지 않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해도 될 거입니다. 일단 모의고사 봐야 알겠지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비중은 좀 과거에 비해선 적게 가져간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지. 첫 번째 항과 공비만 찾으면 돼요. 첫 번째 항 구하는 거야. 너네가 도형 문제 풀면 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아니면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아니면 정삼각형 등등 기본적인 도형을 대하는 태도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공비 구할 때 뭐 기본 마인드는 이거지. 대충만 설명하면, 자, 내가 실제로 원하는 도형은 별표야. 그러면 첫 번째 별표가 A의 1이고 두 번째 별표가 A의 2니까 A1과 A2를 구해가지고 몇 배가 됐냐를 찾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귀찮으니까 내가 원하는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좀 커다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시츄에이션. 그게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 거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별표 같은 복잡한 거 구하지 말고 예를 들어 지금 원처럼 생겼으니까 원으로 설명해보면 원의 반지름이 얼마로 줄었네.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줄었을 테니까 얘네들도 그 비율로 줄었겠다. 그러면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니까 넓이비는 몇 대 몇이겠네. 이런 식으로 공비를 찾아나가면 된다고 했었지. 넓이비는 길이비를 뭐 하면 돼요? 제곱하면 돼. 뭐 그런 기본적인 중학교의 지식만 갖고 있었으면 돼. 이 유형을 못 푸는 이유는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도형 문제를 못 풀어서니까 문제마다 도형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서 개념 공부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거입니다. 이것을 한번 구해보이소. 자, SN은 N 플러스 1분의 6N이다.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항 AN은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들까요? 안 녹아들까요? 녹아들죠. 왜? S형이 0이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근데 뭐 지금 이 문제는 그걸 쓰는 문제는 아니야. 자,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플러스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뜻을 생각해 보자 이거야. 쓰구나. 급수의 정의가 뭐야? 부분합의 극한. 그러면 이거 따로따로 보면요.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플러스 1인데 이게 바로 두 글자로 급수인 거 아니야? 맞냐? 그럼 무식하게 일반항 AN 찾고 할 필요 있어? 승훈아, 급수의 정의가 뭐라고? 그래, 근데 문제에 뭐가 주어졌어 이미. 그럼 일반항까지 구하러 돌아갈 필요 있니 없니? 없어. 그럼 그냥 리미트를 누구에 취해주면 그만이야 이거. 그래, N 플러스 1분의 6n에 취해주면 그만이야. 자, 하지만 주의할 거, 얘는 A의 뭐부터의 합이야? A2부터의 합이겠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버린 것은 A의 뭐부터의 합을 다 구해버린 거니까 A1부터의 합을 다 구해버린 거니까 따로 뭐 빼줘야 돼? A의 1을 빼줘야 되겠지. 그럼 승훈아 A1이 뭔데? 오케이. 자, 2번 간다잉.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거입니다. 이것을 한번 구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SN이 뭐냐 하면 2n제곱 마이너스의 1분의 6n제곱 마이너스의 3n 마이너스의 4다 이렇게 줬고 나보고 구하라는 것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의 2다. 자, 센스를 여쭤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을 3배 한 다음에 뭐랑 뭐 빼면 되게? 일어나 이 새끼야. 벽에 붙어. 뭐 빼야 돼?
이게 원래 A2부터의 합인데 A1부터의 합이다라고 퉁쳐버렸으니까 A1을 빼야 되겠죠. 근데 A1 대신에 S1이라고 쓸게. 그럼 뒤에도 편하거든. 얘는 A의 뭐부터의 합인데 3부터의 합인데 A1부터의 합이라고 퉁쳐버렸어. 뭐 빼야 돼? S2를 빼면 되겠죠. A1, A2지만 굳이 A1, A2라고 할 필요 없이 S2라고 하면 한 방에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구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는 SN의 극한이 얼마입니까? 3인가? 그럼 3 곱하기 3이고요. 자, 거기서 빼자. S1 1 대입한 거 암산하자. 1 대입하면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2를 대입하자. 2 대입하면 7분의 도현아 분자 암산해줘. 나 못하겠어. 아니야? 알았어. 14. 그래서 2 계산하시면 8 나올 것 같습니다. 승훈아, 부분합의 극한이 뭐라고? 오케이. 자, 3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 A에 대하여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의 7. 이 녀석이 지금 s로 수렴한다. s의 값을 구해라.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이래. 호호, 이제 이거 어떡하냐. 자, 예원아, 명제. 급수가 수렴하면 뭐는 어떻다? 저 새끼 봐라. 급수가 수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일반항은 0으로 간다. 자, 그래서 AN이 몇 n으로 시작하는 친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3n으로 시작하는 친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첫째 항이 4래. 그러니까 3n 플러스 1이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자, 예원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급수는 지금은 두 종류밖에 없어. 어떤 거랑 어떤 게 있지? 머릿속에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보이면 풀 줄 아는데 말로 못한다. 이거는 어려운 거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급수 뭐랑 뭐 있죠? 소거형이랑 등비. 등비같이 생겼니? 아니죠. 그럼 무조건 뭐야? 소거.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 뭔 말이냐면 식이 복잡하게 생기면 도대체 나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에서 막힐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두 개밖에 못하기 때문에 뭔가 등비 급수처럼 생긴 게 아니라면 어떻게 뭐 약분을 하고 찢어보면 소거형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어려워 보이는 식을 전개할 용기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얘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대놓고 보이긴 해요. n분의 3n 플러스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의 2분의 3n 플러스의 7입니다. 이거 몇 칸 차이 나니? 2칸. 그럼 앞뒤로 몇 개 사니? 2개씩 살겠지. 자, 그러면 조심해야 돼. 소거형은 무조건 앞에만 살리면 된다. yes, no. no. 뒤에도 살려야 될 수도 있어. 지금 판단할 수 있거든. 이거 뒤에 살려야 되는 케이스게 안 살려도 되는 케이스게? 살려야 돼요. 왜? 뒤쪽 애가 뭘로 수렴하는 게 보여? 3으로 수렴하는 게 보이지. 맞냐? 그러면 조금 그래도 우리 3월달이니까 좀 야매는 아니지만 조금 머리를 좀 써볼까? 앞에서 몇 개 살아남는다 그랬니? 2칸 차이니까 2개 산다고 했지. 그럼 앞에 사는 2개가 뭘까? 일단 1분의 뭐 더하기 1분의 4 더하기 2분의 7 살 거고 뒤에 2개 살겠지. 근데 그들한테 어차피 나중에 뭐 취할 거야? 리미트 취할 거지. 뒤에 녀석 뭘로 가는 게 보여? 3으로 가는 게 보이지. 근데 그런 녀석이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이렇게 좀 해볼 수 있겠나요? 오케이? 조금은 실전틱하게 풀어보자고. 자, 그럼 4 더하기 2분의 7이 얼마인데? 2분의 15. 거기서 6을 빼. 2분의 3이겠네.
숙나 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본 거 괜찮았어? 다행이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AN 마이너스 2N 플러스의 1 분의 N제곱 플러스의 1이란 친구가 3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다. 리미트 이것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급수가 수렴했네.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일반항은 0으로 가야 돼. 일단 식을 써봐야 되겠지. 리미트 NAN 마이너스 2N 플러스의 1 분의 N제곱 플러스의 1은 0으로 갑니다. 맞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뒤에 있는 항은. 그럼 이제 얘 앞에 있는 친구도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머리를 잘 써봐. 뒤에 있는 친구, 분모에다가 n이 하나만 더 있으면 수렴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건 수투에서도 하는 생각이거든? 식을 이렇게 바꿔볼게. n을 하나 묶어내봅니다. 그러면 an-2n 플러스의 1 곱하기 n 분의 n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수투에서 많이 쓰는 거, 아무튼 극한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잘 봐.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친구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뭘로 수렴했니? 0으로 수렴을 했지. 그러면 네모가 만약에 숫자면 0을 수렴할 수 있나요? 없을 것이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면 0으로 수렴할 수 있나요? 없지. 그러면 네모가 뭘로 수렴해야만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라도 생겨. 얘가 0이 돼줘야만 무한대 곱하기 0이 0이 될 가능성이라도 생기지. 맞냐?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 수투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래서 리미트 AN은 2다. 까지 한 방에 와도 괜찮나?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할 텐데 뒤에 있는 친구는 2분의 1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N은 2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해도 괜찮지. 그러고 마지막은 그럼 계산이겠네. 4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13이겠죠. 자, 그 다음 5번 가보도록 하겠사와요. A1은 3, A2는 마이너스 4인 수열 AN과 등차 수열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합니다.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BK분의 AK. 요게 N 플러스 1분의 6이다. 얘는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들까 안 녹아들까? 안 녹아들 것 같긴 해. 근데 딱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 리미트 취해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일반항부터 구해봅시다. 자, BN분의 AN은 뭐 빼기 뭐냐? N 플러스 1분의 6 마이너스 N분의 6인가? 단 N이 뭐 이상이긴 합니까? 2 이상. 그 다음 B1분의 A1을 구해놓자. 엄밀하게 B1분의 A1은 얼마니까 3이긴 해요. 맞죠? 그 다음에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줬으니까 일단 써보기라도 하자. 첫 항이 3이고 아니구나. BN만 등차 수열이군요. 오케이. 그러면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을 구하래. 오. 어떡하지? bn 어떻게 구하냐 이거.
해야 되지, 이거? 쫄지 말고 해보자. B가 등차래. 그럼 등차 수열 Bn을 구할 수가 있을까? 정보 뭐 있는 거 없니? B1이 얼마니? (1이겠고) B2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B2 구할 수 있나 우리? 가능한 것 같아. 여기를 써보자. B2분의 A2는 3분의 6이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3입니다. 근데 A2가 마이너스 4래. 따라서 B2가 얼마? B2는 4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일반한 BN부터 구해놓고 할까요? 도현이 BN이 얼마입니까? 3n-a. 오케이. BN까지는 구했다 이거야. 그럼 이제 AN을 어떻게 구하냐?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N 곱하기 BN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BN분의 AN 얘를 엮어볼까? 그러면 이 식에다가 BN 몇 번 곱하면 돼? 2번 곱해볼까? 그지? 물론 직접 대입해서 꿍짝꿍짝 AN 얼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대로 한번 가보자. BN을 2번 곱해볼게. 그러면 n 플러스의 1분의 6 마이너스 n분의 6에다가 BN이 2번 곱해지는 거니까 3n 마이너스의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것 같아. 최고 차항의 개수 같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모 통분하겠습니다. 분자 얼마 되는 거냐 그러면? 마이너스 6 되겠지. 그리고 뒤에는 3n-2의 전체 제곱. 개수비 확인 가능했네. 마이너스 얼마? 5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 수열 AN, BN에 대하여 두 급수가 각각 수렴을 하고 이거입니다. 이것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네. 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BN 등비 급수의 합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따로 한 거랑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 따로 한 거래. 그 다음 3 곱하기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의 A의 2N은 7배의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의 3N이다 이렇게 나왔다. 오케이, 구해보자. AN도 BN도 등비 수열이래요. 그러면 그 둘을 곱한 AN, BN이라는 수열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그리고 우리가 등비 급수는 두 개만 알면 돼. 뭐랑 뭐? 첫항하고 공비만 알면 돼. 따로따로 따져보자. 이 녀석, 치읓, 첫항, 뭡니까? 당연히 A1, B1. 공비, 기억, 뭡니까? 두 공비의 곱셈이겠지? A쪽을 R1, B쪽을 R2라고 하고 R1, R2라고 하자. 자, 그러면 식으로 바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훈아, 왼쪽에 등비 급수 공식에 하면 1 빼기 뭐분의? 첫항. 자, 바로 갖겠는 얘는 따로따로 한 다음에 곱셈하면 되거든. 자, 가영아, 요거 등비급수 공식으로 뭐가 될까? 오케이. 자, 뒤에는 마찬가지로 1 빼기 R2분의 B의 원으로 빨리 해결합니다. 분자끼리 지워지고 분모만 비교해볼게. 정리할게요. 정리해보자. 이것은 1 빼기 전개하면 R1 빼기 R2 플러스 R1 R2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뭔가 R1 더하기 R2는 2R1 R2 뭐 이런 관계식이 나오네요. 맞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가보자. 이거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는 거냐? 응?
절대값 A2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맞죠? 공비는 R1의 제곱. 어차피 제곱이라 절대값 없애서 썼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녀석, 이 녀석은 첫 항이 뭐냐? 절대값 A3. 그냥 A1 곱하기 R의 제곱이다. 이 정도는 좀 써둘까? 자, 그 다음에 승훈아 공비가 뭐냐? 절대값 R1의 세제곱이어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공식 써보겠습니다. 예원아, 공식 불러보자. 3 곱하기 절대값 A2. 이거 그냥 A1 곱하기 R1 이렇게 쓸게요. 이거 이퀄 7배의 1 마이너스 절대값 R1의 3승 분의 절대값 A1 곱하기 R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볼까? 뭘로 나눠야 되는 거야, 케이스를? R1이 음수일 때 양수일 때로 나눠봐야 되겠지. 근데 애초에 얘들아 일단 이거는 깔고 가야 돼. 등비급수가 수렴을 했으니까 R1의 절대값은 어디랑 어디 사이긴 해요. 1부터 마일까지긴 해. 그러니 음수라고 해도 마이너스 1초과 0 미만일 때입니다. 양수라고 해도 0초과 1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 정비해볼게. 일단 먼저 이 식에서 절대값 A1은 양쪽 다 똑같으니까 미리 지워도 괜찮지. 절대값 A1끼리 똑같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R에 대한 식만 볼게요. 자, 3 곱하기 1 마이너스 R1의 제곱 분의 분자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R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는 7배. 승훈아 분모 여기 어떻게 되게? 좋아. 1 플러스 R1의 세제곱 분의 이쪽은 어차피 제곱인데 뭐 R1의 제곱이라고 쓰지 뭐.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R1 하나 지우고 얘랑 얘 약분되는 거 보이냐? 뭐 지워지는 거 보여? 1 플러스가 지워지니까 1 마이너스 R1 남을 거고 얘 1 플러스 약분하면 1 마이너스 R1 더하기 R1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그러면 크로스로 넘기면서 계산해 볼게요. 요 왼쪽에 마이너스 남아 있었으니까 마이너스의 3에다가 1 빼기 R1 플러스 R1의 제곱 넘어간 것. 그게 오른쪽 7에다가 1 빼기 R1 넘어간 것. 이렇게 나오겠지. 한쪽으로 몰아서 2차 방정식 빨리 풀겠습니다. 응? 어디? 요거 R1이 하나 남아있네. 1 빼기 R1 곱하기 R1이네. 좋아, 정리해보자. 왼쪽으로 몰아버리는 게 최고차항이 이쁘겠다. 4 곱하기 R1의 제곱. 그 다음에 몇 R이냐? 7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R1. 빼기의 3은 0이다. 2, 마 3, 뿌 1. 인수분해 되네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R1이 뭐 또는 뭐가 나오냐?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중에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일단 아래쪽 케이스로 가봐야 됩니다. 아래쪽도 빠르게 가봅니다. 3 곱하기 1 마이너스 R1의 제곱분의 분자, 이제 양순위가 그냥 R1 풀어버리고 오른쪽도 그냥 1 빼기 R1의 세제곱으로 풀어버리고 분자는 그냥 R1의 제곱으로 풀어버립니다. 약분 비슷한 느낌을 할 거야. 이번엔 1 빼기 R이 약분될 거라 1 플러스 R1 남을 거고 이쪽은 1 플러스 R1 플러스 R1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크로스로 빨리 올라갈게요. R1 한 번씩 지워놔야지.
3에다가 1 플러스 R1 더하기 R1의 제곱 넘어갔다요. 이퀄 7 R1 1 플러스 R1.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 제로는 4R1의 제곱. 지후 그 다음에 해줘. 그러면 수업을 도대체 어떻게 듣고 있었던 걸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스스로도 알아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R1은 뭐 또는 뭐가 될 거냐? 마이너스 2분의 3 내지는 2분의 1. 이 중에 말되는 건 뭐요? 2분의 1. 아직 둘 다 되네. 그럼 뭐가 안 되는지를 빨리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뭘 하러 가야 되냐? R1을 구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R2를 한번 구하러 가야 됩니다. 자, 관계식 다시 여기다 쓰고 멀리 있으니까 R1 더하기 R2는 2 곱하기 R1, R2래. 얘를 통해 구해보자. 이거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의 R2는 얼마가 되는겨? 마이너스 R2가 되겠구만. 그러면 승우는 R2가 얼마요? 4분의 1. 얘 나쁘지 않아. 충분히 가능한 공비 같아.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보자. 만약에 R1이 2분의 1이요. 그럼 2분의 1 더하기 R2는 오잉? 이상해. 다행히 한 줄에 기각이 됐습니다. 잘. 자, 그래서 B라는 수열의 공비는 4분의 1임을 찾은 상태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시그마 B의 n 분의 B의 2n-의 1 플러스 B의 3n 플러스의 1을 한번 구해봐라. 자, 이거는 똑똑하게 하자. B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따로따로 볼 거거든. 자, Bn과 B의 2n-1 이거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야, 수열에서 몇 칸 차이 나는지 그냥 인덱스끼리 빼면 편하다고 했지 않냐? n과 2n 빼기 몇 칸 차이 나? n-1칸 차이 나요. 그럼 등비 수열이니까 한 끼리 나눗셈 하면 공비 몇 개 이렇게만 남을 거 아니야. 몇 칸 차이만 남겠지. 공비 4분의 1이 몇 개 남는다고? n-1개 남을 거 아니야. 맞냐? 등차 수열에서는 항들의 차이가 공차 몇 개 이렇게 남을 거고, 등비 수열에서는 항들의 비율이 공비 몇 개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뒤쪽 하트 공비 몇 개 남는겨? 2n 플러스 1개. 그러니까 4분의 1에 2n 플러스 1개 이렇게 되겠지. 첫 항과 공비만 인지하시면서 공식 때리면 됩니다. 공비가 대놓고 4분의 1이겠지. 자, 1-4분의 1분의 앞에 거 첫 항 얼만겨? 1. 자, 뒤에 거 조심해봐. 공비 얼만겨? 16분의 1. 1-16분의 1분의 첫 항 얼만겨? 64분의 1. 그때 1 잘 대입하시면 되는겨. 자, 그럼 앞에는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일 거고요. 뒤에는 16분의 15. 16분의 15니까 64분의 60인가? 16분의 15. 머리가 안 돌아가? 60분의 1인 것 같은데? 맞나? 뒤에 60분의 1 맞아요? 그럼 합치면 60분의 81? 약분이 또 돼버리는 건가? 20분의 27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 맞나? 그리고 27 곱하기 6 이렇게 162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비급수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자, 함수 fx가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9 더하기 x의 2p의 n 거듭제곱 분의 9의 n승 곱하기 x의 18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기 위한 자연수 p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도대체 이게 어떤 함수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잘 보면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래. 그러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바뀐다에 요 x의 18승은 관련이 있니 없니? 없죠. 잠깐 무시하고 그럼 결국 누가 바뀌냐를 봤더니 이 부분의 n승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러면 x의 18승 무시하고 차탕이 누구요? 얘요. 공비음 누구요? 얘요. 인 등비 수열의 합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때려보자. 1 빼기 공비가 뭐라고? 요거라고. 9 더하기 x의 2p 분의 9. 이게 공비라고. 차탕이 뭐라고? 얘라고. 9 더하기 x의 2p승 분의 9라고. 거기다가 x의 18승은 아무 상관없이 뒤에 붙어있는 것 뿐이라고요. 자, 그러면 승훈씨 앞에 정리하면 뭐 됩니까? 그쵸. x의 2p승 분의 9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x의 18승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지. 그럼 이게 지수법칙으로 9 곱하기 x의 18 마이너스의 2p승 이렇게 될 거예요. 맞냐? 결국은 저렇게 생긴 다항함수였다, 유리함수였다라는 건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된대. 그럼 만약에 p가 10 뭐 이렇게 되면 x의 마이너스 2승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x의 마이너스 2승 같은 건 x 제곱분의 1 같은 거지 않냐? 그럼 그런 함수는 어디서 연속이 안 돼? 0에서 발산하니까 연속이 안 되겠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대. 그럼 p가 자연수라고 했으니 당연히 1부터인데 뭐까지 되겠니? 9까지 괜찮겠죠. 9면 딱 제로가 되면서 9라는 상수함수가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x의 제곱, x의 4승, x의 6승 뭐 그런 함수가 된 거겠지. 따라서 자연수는 9개 있습니다. 오케이? 왜? 응? 9가 없네. 뭔가 빼야 되겠다. 뭘 빼야 될까? 야, 실수할 뻔했네. 얘들아, 지금 공비가 9 더하기 x의 2p승 분의 9였잖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등비급수의 공식을 쓸 수 있을 때는 공비가 뭐가 아닐 때야? 공비가 어떻게 돼야만 등비급수 공식 쓸 수 있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여야 되지. 그럼 x가 뭐가 아닐 때는 저게 절대값이 1보다 작긴 해. x가 뭐가 아니면 이게 1 미만이야. 이 p승이라는 건 짝수승을 해가지고 양수로 만들어주려는 배려거든. x가 뭐만 아니면 0만 아니면이지. x가 0이 아닐 때는 요 공비가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물론 양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음. 즉 이 함수는 x가 뭐가 아닐 때였던 거네. 0이 아닐 때였던 거네. 그럼 반면 x가 0이면 fx는 잘 생각해봐라. x가 0이래. 그럼 fx는 그냥 뭐임? 0이지. 0의 18승 이런 거니까. 그 말은 지금 이 함수를 정리해보면 f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x가 0일 때는 0이에요. 근데 x가 0이 아닐 때는
9 곱하기 x의 18 마이너스의 2p승인 거지. 실수할 뻔했다. 실수할 뻔했어. 언제나 등비급수 공식을 쓰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지를 꼭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p가 9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1부터 8까지만 가능하겠네요.